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쳤던 2024학년도 9월 고2 합평 독서 지문 중에 사회 지문,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역시 좀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공동 소유란, 자,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시작부터 공동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정의를 내리는 개념은 중요하니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꼭 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 2명 이상이 소유한댔을 때 이 2명 이상 그 사람이 이제 공유자가 되겠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그 정의 안에는 공유물과 공유자에 대한 개념이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란 또 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역시 잘 살펴봐야겠죠.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지만 전환되고 있죠. 전환되고 있으니까 뒤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유물 이 전체를 조금 구분하죠.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이 공유물, 그죠? 자, 공유 소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결국은 이 공유물을, 그죠? 공유물을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유 소유다라고 하고, 이 공유자가 그 공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의 권리를 가지느냐, 이거를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분에 해당되는 거는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지만 이 공유물에 해당되는 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 자, 그런데 법률 규정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지분에 따라 이제 각자 공유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이 공유 관계를 종료, 이제 더 이상 공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를 공유물 분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A라는 공유물에 대해서 3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지분을 뭐 33%씩, 맞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럴 때 1번이 이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면 나머지 2번, 3번이 다 동의를 했을 경우 이제 공유 분할이 돼서 이제 공유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종료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랬을 때 이것도 가능하겠죠. 1번은 난 이제 1번이 신청해서 난 더 이상 공유 관계 종료하고 난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그 2번, 3번이 A에 대해서 다시 둘이서 나눠서 뭐 50대 50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공유 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동 소유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그냥 원칙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공유물 분할이 이 두 가지로 이항 대립으로 나뉘었죠. 그럼 이항 대립으로 나뉘는 경우 각각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 나가면 되죠. 공유물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과 그다음에 재판에 의한 분할로 이렇게 이항 대립되고 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건 재판에 의한 분할이겠죠.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입니다.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한테 이렇게 소송 제기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자, 이제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방법은 이항 대립이 아니라 삼항 대립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죠? 현물 분할, 그다음에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는 공유자들이 임의로 현물 분할을 할지 대금을 할지 가격 배상을 할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재판의 경우는 얘가 원칙입니다. 자, 우리 구분해야 되겠죠. 자, 위에서 협의 같은 경우는 그냥 방법을 임의로 선택 가능, 그죠? 근데 재판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 원칙,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현물 분할이 뭐냐?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물이 있다면 얘를 그냥 분량으로 이렇게 3등분, 그죠? 그래서 지분에 따라 나누는 거를 현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한 40%, 30%, 30%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에 따라 나누는 거. 자, 그러면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런 거 일종의 예시죠. 예시는 그냥 빠른 속도로 쑥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현물 분할을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하나 역시 좀 전환이 일어나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면적을 정확하게 분리 안 하고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이제 지분 역시 지분에 따라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냥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자,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얘는 현물 분할을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하고, 그죠? 나머지 이 둘은 공유 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가도 된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런데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금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 분할은 이게 원칙이고 재판일 때 얘가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죠? 그거를 파악해야겠죠. 자,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자, 요것도 등에 이게 또 일종의 예시죠. 이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예시가 될 겁니다.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죠? 자, 이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물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분할 전보다 이런 경우 역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공유물을 경매에 명하여 팔고, 그냥 경매로 팔고 그럼 돈이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서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에 해당되는 거를 비율에 따라서 4억, 3억, 3억 이렇게 대금으로 분할해서 나눠주는 방법, 이게 대금 분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는 이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파악해야겠죠. 얘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 그럼 여기서 가격 배상은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뭐냐?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특정인이 소유. 그리고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선친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얘기하죠. 선친이 물려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선친이 물려주신 땅을 좀 기리기 위해서 이 A라는 사람은, 공유자 중에 A라는 사람은 이걸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는 나는 안 팔겠다. 이거 선친이 남긴 땅이라서. 그러면 이제 법원이 만약 이거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을 경우 A가 이거를 소유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땅의 시가가 현재 시가가 한 10억이다 치자. 그러면 30% 있죠. 그러면 3억을 이제 B와 C에게 이렇게 가격으로 배상을 해주고 이 땅 전체를 A가 소유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 소유가 아닌 거죠. 공유물이 아닌 거고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상하는 게 가격 배상의 방법입니다. 자, 됐죠? 자,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공유관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자, 이런 의의에 의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자, 이거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거 화면을 좀 멈추고 필기를 좀 해두면 좀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좀 쉬우니까 그냥 답만 간단하게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공유물 분할 방법을 구분한 후, 맞죠? 자, 공유물 분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지? 어떻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맞죠? 이렇게 구분한 후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은 오답률이 54.2%로 상당히 많은,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중에 36.2%가 1번 선지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1번 선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자, 여기서 봤지만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공유물이 저는 동의가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지분이니까, 맞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번을 선택했지만 사실 지문만 꼼꼼하게 읽었으면 쉽게 올바른 설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인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 이거는 무슨 분할? 그죠? 대금 분할. 자, 대금 분할은 어떻게 하죠? 이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서 팔고 판 금액을 가지고 대금을 나누는, 자, 요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분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협의에 의한 분할과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에 의한 분할. 그럴 때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들이 그 분할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는 대금 분할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은 좀 쉬웠던 문제인데, 기억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니은은 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 자, 이건 바로 답으로 갑시다.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협의에 의한 분할은 재판에 의한 분할과 달리 공유물을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 자, 공유물을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이게 현물 분할이었죠. 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없다. 이거 앞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일단 뭐 앞에 나온 거 똑같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기억, 협의에 의한 분할은 그냥 선택하면 되죠. 셋 중에. 자,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분할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 현물 분할이 안 될 경우에 예외 사유에 대금 분할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 배상을 하고, 그러면 기억도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니은도 현물 분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달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오답률이 53.8%. 역시 거의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지금 협의가 안 됐다란 말이죠. 자, 협의 실패 했기 때문에 이제 청구 소송, 즉 재판에 의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여 해당 부분에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갑의 주장입니다. 갑은 자, 이러한 사유가 있다, 맞죠? 점을 이유로 들어서 현물 분할이 아니고 대금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물 분할 같은 경우에 자, 떠올려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맞죠? 않을 때 이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죠. 자, 요거 한 개. 그다음 두 번째,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대금 분할의 예외 사유가 된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법원의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갑은 대금 분할을 요청했는데, 자, 우리 을과 그 다음에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법원은 이거 고려합니까? 갑과 을, 병의 의견을 안 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 보고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가 됩니다. 자, 됐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자, 1, 2, 3, 4번이 전부 다 골고루 오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자, 갑은 분할받을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 볼 것을 염려하여, 자, 여기 있죠? 이 부분, 맞죠? 볼 것을 염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이 바로 뭐다? 경매를 하고 여기서 하고 생긴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대금 분할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대금 분할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한 분할이 대금 분할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지를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못한 거죠. 자, 다음 2번,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 이거는 을과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이고, 우리 현물 분할이 재판에서 원칙이었죠. 예외가 있으면 대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우리 가격 배상. 자, 이랬었죠. 자, 그러니까 역시 2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네요. 3번,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 대금 분할입니다.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을 내렸죠. 맞죠? 현물 분할로 했는데 역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한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죠? 분할 면적을 조정한 거죠. 역시 4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5번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원만한 해소가 가능하다. 자, 우리 지분 조정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지분은 조정 못 합니다. 지분에 따라 뭐를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조정했다는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 31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공동소유, 물론 이 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지문만 꼼꼼하게 읽었다면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